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제가 양꼬치 얘기를 꺼냈냐면요. 그 당시에 물론 나중에 청나라의 수도가 베이징으로 옮겨지는데 원래 첫 번째 수도는 심양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 심양이 가면은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이 사는 곳들이 많죠. 연변도 있고 무슨 뭐 많은데 심양에도 많이 사세요. 심양에도 굉장히 많이 사시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꼬치 가운데서 정말 맛있는 양꼬치를 파는 가게들이 조선족 타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와 함께 양꼬치를 드실 거예요. 가면은 북한 보위부 요원도 많이 만납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는 중국 땅이에요. 어쨌든 간에 심양으로 가가지고 지금 조선 사신이 청나라 황제를 만난다든지 가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경도시인 의주에서 스탑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조정에서는 지금 그 사신단을 보내자 말자 하다가 결국에는 이왕 거기까지 간 김에 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나보자까지 결론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신단이 어이가 없는 사신단이요. 압록강 건너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청나라의 수도 심양까지 갑니다. 심양에 저와 가시면요. 심양고궁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뭐냐면은 청나라의 첫 번째 궁궐이에요. 그것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거든요. 궁궐, 청나라 심양고궁 아침에 가시면은 거기 만주족 복장을 한 만주족 여인들이 거기서 만주족 전통 궁중 춤을 춰요. 그거 저와 함께 보실 거고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심양에 있는 청나라 첫 번째 궁, 심양고궁 정문 양 옆으로 좌우로 하마비가 지금도 꽂혀 있어요. 하마비가 이 하마가 아니라 말에서 내리는 비가 하마비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그 궁이라든지 아니면 왕과 관련된 시설 보면은 정문 옆에 다 있어요. 하마비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 타고 와서 내려야 돼요. 하마비요. 내려가지고 말 여기 놓고 자기는 걸어 들어가야 돼요. 영의정이건 삐이건. 하마평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그 고관 대작들이 자기가 스스로 달려 오른쪽 2번 3번 이렇게 안 왔을 거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말고삐 잡고 왔겠지요. 자기 영의정은 위에 타고 그래서 하마비가 보이면 내려야 돼요. 내리고 영의정이건 뭐시기건 걸어 들어가고 말 끌고 왔던 하인들은 하마비 앞에서 대기해요. 말 끌고. 그러면 말 끌고 왔던 하인들이 많을 거 아니야. 바글바글 거기 무슨 대감 하인 거기가 약간 뭐가 되면 토론의 장이 된 거예요. 이봐 박대감 하인 뭐 들은 거 없어? 내가 들으니까 다음 영의정은 누구누구가 될 거래. 그래? 내가 들은 바는 아닌데 평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다음 영의정이 될 것 같아. 그래? 그래서 하마비 주변에서 나온 평가라 해서 하마평이에요. 자, 심양고궁에도 양옆으로 하마비가 있어요. 소현세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병자오란에서 우리가 박살난 다음에 소현세자가 인질로 끌려가죠. 심양고궁까지 갑니다. 가서 말 타고 왔어요. 그래도 한나라의 세자인데 가가지고 이제 홍타이지 그 청나라 황제죠. 청태종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다 내리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 다시 같이 끌려갔던 대신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국의 세자시오. 어떻게 말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오. 웃기지 말고 내려! 해서 소현세자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갔던 고 하마비가 있거든요. 거기도 저 썬킴과 함께 가실 겁니다. 하여간 인조가 보낸 사신들도 지금 그 심양고궁에 가요. 청태종 만나러. 근데 어떻게 인줄 아십니까? 받아주질 않아. 아이고
아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야, 너희들 뭐 우리와 전쟁하려고 좀 한다면 조선 어디 건방지게 무슨 사신단이야, 돌아가! 퇴짜를 맞습니다. 너희는 조선은 형제의 연을 먼저 끄는 나쁜 놈들이야! 라는 소리까지 듣고 쫓겨납니다. 사신단 퇴짜 맞은 다음에 한양으로 돌아와가지고 분위기를 보고해요. 인조한테. 전하, 심양 고궁까지 갔는데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양꼬치나 먹고 왔어요. 일국이 보낸, 왕이 보낸 사신을 문전박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빰빰빰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다라는 걸 단박에 눈치를 채면, 못 채면 바보죠. 채요. 당시 조선의 백성들 분위기는 딱 갈렸어요. 기록을 보면은, 야, 오랑캐놈들이 무슨 황제고 제국이야, 건방지게. 왜, 와, 한판 붙자. 자식들이 무슨 만주족 애들이 건방지게 무슨 말이야. 라는 분위기. 또 한쪽은 몰래 짐 싸고 피난 가는 분위기. 두 분위기. 아마 지금 어느 나라건 전쟁 터져도 다 그럴걸요. 뭐 어떻게? 야, 덤벼 임마, 한판 붙자. 라는 한파. 또 하나는 야, 빨리 달러 바꿔. 금괴 바꾼 다음에 지금 바로 인천공항에서 떠는 비행기 있는 거 빨리 검색해봐. 라는 파 또 한쪽.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를 보고요. 지금 나라가 지금 갈기갈기 여론도 찢어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때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 있었거든요. 봐요, 이 콩가루 배지밀 집안 조선 상황을. 하도 어이가 없고 한심해가지고 명나라 사신이 조선 조정에게 이런 말을 하고 빠이빠이 짜이젠 하고 떠납니다. 뭐냐면 조선 내 말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 해. 청과 공식적으로 맞서 싸우면 조선 진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관계 끊지 마라 라고 조언을 하고 떠나요. 얼마나 한심했으면. 너희들 지금 뭐 청나라랑 싸운다고 하는데 내 말 잘 들으라 해. 청나라와 관계 끊지 말라 해. 그럼 싸우면 너희들 박살난다 해. 오죽했으면 다른 외국이 이런 말을 하고 가요. 어쨌든 간에 조선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청태종 홍타이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드디어 청태종 홍타이지 조선을 공격합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병자년이었거든요. 명분은 이거예요. 조선을 박살내겠다가 아니에요. 병자호란을 일으킨 그 명분은 이겁니다. 조선의 왕이 약속을 어겨서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의병을 일으켰다가 병자호란의 명분입니다. 진짜로. 조선 정벌한다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나라 군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조선에 엄명을 내려요. 어떤 엄명이냐면 절대로 조선 백성들을 죽이지 마라. 조선 백성들의 재산을 훔치지 마라. 조선 백성들의 묘, 사당 손대지 마라. 해요. 왜? 지금은 자기들이 쳐들어온 거는 조선 백성들과 조선 땅을 도륙질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어긴 조선 왕을 엄벌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초반에는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군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는 조선 백성들 노타치 손 안 대고 조선 백성들 손 안 댔어요. 근데 지금 청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첩보를 들은 국경지대에 있던 산성들이요. 산성하면 또 막걸리죠. 아유, 산성들이 그럭저럭 대비는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오면 한판 붙자 그래. 그런데 변수가 터졌습니다. 뭐냐? 청나라군이
조선 산성들을 다 하이패스하고 지나가 버려요. 산성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군들은 당황합니다. 야! 어디가? 우리랑 한판 붙고 가야지! 청나라군은 됐고 우리 시간 없다. 우리들은 너희랑 싸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로 패스한 다음에 바로 한양으로 돌진합니다. 왜? 명분이 뭐라고 했어요? 병자호란은요? 못된 조선왕 혼내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산성이랑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청나라군은요. 그냥 산성 다 피해가요. 슉슉슉슉. 한양 가서 인조 잡아라 에요. 지키고 있던 조선 산성 조선군들 당황합니다. 쟤네들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당황한 조선군들 봉화를 올려요. 봉화. 지금 엄청난 수의 청나라군이 한양으로 돌진하고 있다고 봉화 올려요. 저기 한양 근처에 있던 조선군들은 안 믿습니다. 뭐냐면 봉화가 막 미친 듯이 올라오니까 지금 그 청나라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안 믿어요. 왜? 봉화가 올라오는 속도를 보니까 거의 KTX가 달려오는 거거든요. 저렇게 빨리 달려올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저것들이 불장난했나 봉화에서? 야 저것들 기강이 빠져가지고 지금 봉화 가지고 불장난한 거야 지금? 뭔 헛소리야 지금? 야 지금 저의 봉화 말 들어보면 압록강 건너가지고 지금 벌써 청나라군이 개성까지 왔다는 건데 뭐야? 비행기 타고 왔어? 참네. 근데 진짜 개성까지 온 거예요. 바로 코앞에 개성까지 온 이후에야 뭐야? 저 봉화가 진짜였네. 이것들이 축지법 썼냐? 청나라가? 개성까지 바로 코앞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조가 당황하셨어요. 그렇죠. 허둥지둥하던 인조 뭐라냐면 한성판윤 꼭 기억하세요. 판윤이라고 붙는 것은 어디에 시장이에요. 한성판윤은 당연히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이겠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경진. 아유 참, 열받아. 이 인간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봤을 땐 조선 472년 가운데서 최악의 폐륜아예요. 얘요. 김경진은요. 저도 각종 방송에서 폐륜아 시리즈 할 때마다 항상 등장시키는 인물이 김경진이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서울시장이었던 김경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조가. 지금 빨리 복림대군과 자기 아들이죠. 복림대군과 왕실 가족들을 네가 이끌고 서울시장 강화도로 피난하라. 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림대군 그 소현세자 동생이죠.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 가족들을 이끌고 왕실 가족들을 이끌고 김경진이 일단 궁을 빠져나간 다음에 강화도로 들어가요. 일단 가족들 다 강화도로 뺀 거를 보고 인조도 짐 쌌냐? 우리도 가자! 했는데 전하! 못 가겠는데요? 왜 못 가? 청나라군요. 지금 연신내까지 왔는데요. 연신내? 윤신내는 열심히 공부하세를 부른 가수고 연신내? 자 여러분들 서울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서울 지도 한번 보세요. 서울 광화문 경복궁 도심이 있죠. 중간쯤에 거기서 북서쪽으로 보면 동대문 보이죠. 지도 한번 봐보세요. 서울 지도. 그 동대문 바로 위쪽 보면은 연신내역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 아마 3호선일 거예요. 연신내역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청나라군이 진짜로 KTX 타고 온 거예요. 거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조는 강화도로 못 갑니다. 왜요? 강화도 가려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강변 타고 가다가 글로 가든지 아니면
올림픽 타고 가다가 김포가도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서 그 당시에 한양 도성에서요. 강화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일단 강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자 지도 잘 보세요. 한양 도성 나와서 연신내 방금 말씀드렸던 연신내 지나가지고 김포까지 가야 돼요. 김포로 들어가서 강화도로 가야 돼요. 요 루트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찍고 가야 될 연신내까지 지금 청나라군이 온 겁니다. 와, 정말 치밀하게 계산하고 왔다니까요. 청나라군이 왜 연신내까지 왔는지 알아요? 청나라군 이전에 후금군이죠. 예전에 가도에 있었던 모문용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바다에서 싸우는 거 힘드니까 섬으로 기어 들어가면 잘 못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선왕 여차하면 강화도로 튈 것이라는 걸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청나라군도. 그래가지고 루트를 다 파악했어요. 서울 나와서 강화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김포까지 가야 되는데 김포 가기 위해서 최단거리 지금 직선 코스 지름길은 연신내다. 무슨 일 있어도 연신내까지 먼저 도착해가지고 인조 막아라. 예요. 진짜 막았습니다. 이제 못 가요. 강화도로 들어가는 건 계획 수포. 어찌됐거나 인조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야 그럼 뭐 어떡하냐. 강화도에 어떻게 가지? 그때 최명길이 탤런트 최명길 아니에요. 영화 남한산성에서 등장했던 그 최명길. 최명길, 김상헌 두 사람이 뭐 이병헌과 그 김윤식 씨가 연기를 해가지고 김상헌은 오랑캐야 맞서 싸웁시다 전하 싸우다가 죽읍시다. 그러니까 김상헌이었고 최명길 그러니까 저와 비슷하게 생긴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최명길은 전하 협상하십시다 전하. 김윤식 씨는 오랑캐 싸웁시다. 그 두 파로 나눠졌지 않았습니까? 오랑캐와 협상을 하자 파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던 최명길이 전하 제가 나가서 시간을 좀 벌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제가 막아볼 테니까 강화도로 튀십시오. 해서 최명길이 목숨 걸고 나가요. 나가서 연신내에 진을 치고 있던 청나라군 진영에 들어가서 만납니다. 이보시오 청군 무슨 일로 조선을 이렇게 침략을 하셨어? 그때 후금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선은 형제의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벌하러 왔다. 최명길은 뭔 소리요? 오해요 오해.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후금 됐고 지금 우리 태종 황제께서 직접 조선으로 오는 길이니까 너는 죽었어 이제. 여기 최명길이 멘붕이 와버립니다. 뭐? 청태종이 직접 여기 한양까지 온단 말이야? 이거 일이 점점 커지는데. 그러는 사이에 인조가 몰래 나와가지고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다 막혀버렸네. 하필이면 이때가 완전 한겨울이었어요. 너무 춥고 배고프고 갈 길 다 얼음판이니까 못 가요 강화도까지. 그래가지고 최명길이 약간 카바치고 있을 때 밖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인조는 플랜 B로 갑니다. 어디로? 위로 못 가니까 밑으로 가자 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간 이유가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위로 못 가니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숨자. 플랜 B가 남한산성이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남한산성 안에서 인조는 또 거기 안에서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해? 회의 많이 하는 회사치고 잘 되는 회사 없는 거 아시죠? 오전에 다
물론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 전까지 맨날 회의만 하는 회사들 많대요. 회의하다가 보니까 점심시간이야. 자, 밥 먹고 일합시다. 일 좀 하다가 보니까 5시야. 자, 우리 회식하러 갈까요? 그런 회사 생활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남한산성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하냐면 아무래도 여긴 너무 힘들다. 육지니까 어찌됐거나 강화도로 시도나 한번 해봅시다. 또 한 번. 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 주력 부대가 남한산성으로 오기 전에 그 눈보라치는 가운데 인조 일행이 남한산성에서 몰래 빠져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참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